변상욱 대기자. 예. 대통령직을 끝냈으면 바로 회고록을 써야지 언제 씁니까 그럼? 회고록이 내년쯤에 나오는. 근데 영문판도 나오고 한글판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다음에 쓰는 것보다는 바로 쓰시는 게 낫긴 낫죠. 예. 네, 뭐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어제 저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세상을 바꾸는 15분 저희 CBS 강연 프로그램 이제 인사차 들렸는데 예.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다들 안녕하세요 기자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래요? 이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시냐는 뜻인 건지 그 안녕하세요인지 그 이 안녕하세요인지 잘 몰랐고 헷갈려요. 대답을 잘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말았습니다만 그런 말까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토론을 해달라는 지금 질문 문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예. 그리고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도 음주 문화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통계개발원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3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 중에서 음주 관련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를 얘기해 보죠. 술 얘기. 예.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한 음주자 비율이 남자의 경우 2005년에는 73.3이었는데 2011년에는 77.5, 여성은 2005년에 36.2에서 2011년에 41.4 계속 늘고 있는 비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 근데 일주일에 2번 이상 술을 마시는데 마셨다면 7잔 이상은 마신다. 여자는 5잔 이상이 소주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고위험의 음주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맥주로 치면 남자는 5캔, 여자는 한 3캔 되는데 음주자 중에서 고위험 음주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남자가 26.5, 여자가 6.5 이거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높았고 여자는 20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요. 남자 40대, 여자 20대. 술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뭘까? 이 연령대가. 글쎄요. 뭐 통계개발원에는 분석을 안 해놨습니다만 남자 40대가 술을 마시는 건 역시 사회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 아닌가. 옛날에는 50대가 가장 높았는데 이제는 50대들은 일찍 회사를 나가시고 40대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증거죠. 여자 20대는 술에 접근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여고생 끝내고 여대생이 되면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30으로 넘어가면은 직장 초년병 시절에 또 술 많이 마시게 되는데 30을 넘기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하다 보면 술을 갖다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가장 고위험 음주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 불안과 구조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남자가 29, 여자가 9%로 훨씬 높았죠. 그런 걸 감안할 수 있고.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2006년에 29%였는데 이번 거 보니까 21%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가 교육청이 학교가 나서서 애를 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동안의 캠페인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란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사회 불안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 국민의 주관적인 삶 만족도에서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중하위권이군요. 26입니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 늘 이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보니 뭐 그랬겠지 하는 거죠. 성과 연령을 통틀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을 다른 조사로 해보니까 이거 스트레스 인지율이라고 합니다만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낯선 직장 문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직장 문화나 사회 문화가 합리적이고 건강하면 좋은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들로 가득 차 있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여대생을 막 끝낸 사람들로서는 어려운 거죠. 적응하기가. 경직된 직장 문화. 초기에 부닥치는 이런 직장 문화와 사회 문화들이 20대 여성의 스트레스를 높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20대 여성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범이 바로
술을 마구 먹이는 음주 문화. 아.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 음주 문화 기본입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또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꿀꿀하다. 야, 오늘 우리 나가서 달리는 거야.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는데 여성이 딱 일어나서 젊은 여성 직원이 나 못 갑니다.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술은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뭐 2차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근데 여기서 또 20대 젊은 여성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는 또 직원들의 스킨십. 그냥 괜히 다가오는 스킨십. 이것도 여성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거죠. 그래요. 어떤 회사는요.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데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고를. 예. 우리 회사는 절대 회식 강요 안 함.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구인 광고에. 구인 광고에. 예, 그랬고. 그러니까 얼마나 술자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회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뽑는데 우리 회사는 절대 회식 강요 안 함. 이렇게 됐으니까. 예.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마신다. 이 스트레스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술 권하는 사회 이유?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의 양식이 돼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시대를 겪고 산업화를 이끌어냈고 IMF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다 헤쳐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멀어져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고 익힌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술 마시는 것뿐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끼리니까 역시 또 옆에 술 마실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 있다. 삶의 양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류의 하나로 지금 참 전파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끄럽지만 폭탄주. 예. 우리나라 표로 찍혀서 지금 여기저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탄주도 이제 정식 브리테니커 사전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회식 자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더라고요. 폭탄주라는 술 자체가 우리나라 술자리가 사실상 업무의 연속 성격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폭탄주를 혼자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는 모여서 마시는 집단의 술입니다.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겁니다. 폭탄주는 집단마다 애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제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 집단의 가치와 이념이 폭탄주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예. 병권을 쥔 사람한테 복종하는 군대 문화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충성주라는 폭탄주도 있지 않습니까? 충성주는 뭐예요? 조폭들이 주로 이렇게 머리를 쾅 부딪히면서 만들어 그런 것도 먹는다는. 있어요? 전자회사는 술의 두께를 잽니다. 술을 여러 가지 섞을 때 정확하게 세밀하게 술의 이제 무게 두께를 재고 결제주도 있어요. 부장님한테 술을 바치려면 계장님, 차장님한테 먼저 바치고 받아 마시고 부장님한테 가야 되는. 이거 좀 따라 하실까 봐 걱정돼. 여기까지 하시죠, 소개는. 아무튼 기분 좋은 연말연시 회식, 남을 배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년회, 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